당신이 잠재의식에 새기는 것은 모두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상상력은 내면의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생각 속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부와 성공, 건강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기대하면 그것이 표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랜만에 잠재의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셉 머피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책인 마음의 기적, 돈을 끌어당기는 법, 당신 자신을 믿어라. 이 세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동안 조셉 머피가 잠재의식의 아버지로 성공학의 창시자로 오랜 시간 활동하며 강조해온 메시지들이 있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진 힘의 중요성,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상상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 상상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 이 책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조셉 머피는 우리의 내면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놀라운 힘을 끌어내는 방법과 그것을 최대한 사용하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우리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터득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데 잠재의식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과 자신을 믿지 못하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 당신이 원하고 상상하고 믿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그럼 지금부터 조셉 머피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현실이 되는 법칙이 궁금하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잠재의식이 몸에 끼치는 영향. 잠재의식의 중요성. 우리 내면에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전기를 다루기 위해 전기 사용법을 배우듯 잠재의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전기를 전선과 관, 전구, 전도율, 절연 법칙에 대한 지식 등으로 통제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의 엄청난 힘과 지능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 포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잠재의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잠재의식을 통해 통찰력과 노하우를 얻어 과학이나 산업, 예술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실행하는 능력이 모든 위대한 과학자, 연구자의 성공을 결정지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엄청난 발전기가 있고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긴장 상태와 좌절감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몸의 여러 부분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는 풍부한 에너지를 당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마음 치료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주제입니다. 이는 잠재의식에 존재하는 치유의 힘에 사람들이 점차 눈을 뜨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치유학파에서 갖가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모든 치유의 해답은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 즉 잠재의식적 마음과 치유 과정인 믿음에 있습니다. 16세기 스위스의 유명한 연금술사이자 의사 필리푸스 파라켈수스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믿는 대상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자기 암시의 두 가지 작용. 우리는 마음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암시를 잘 받아들이고 몸의 기능과 상태, 감각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질병이 암시에 의한 최면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면에 걸린 피험자는 암시의 반응에 고열이나 안면 홍조, 오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은 다리가 마비되어 걷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암시를 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다리가 마비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신체 부위에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의 코 밑에 찬물을 담은 컵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에는 후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피험자는 재채기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재채기를 일으켰을까요? 물일까요? 암시일까요? 여기 최면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이 사람은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의 코앞에 조화나 빈 유리컵을 놓고 컵 속에 꽃가루가 있다고 말하면 그는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고 질병의 치유 역시 마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회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은 마음가짐이자 사고방식이며 내면의 확신이면서 동시에 제일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몸이 치유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치유 과정은 분명하고 확고한 내적 확신과 마음가짐, 그리고 믿음이라 불리는 정신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치유는 확신에 찬 기대감에 기인합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에 강력한 암시로 작용해 치유의 효능을 풀어놓는 것이지요. 자기 암시 활용하기.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월셔 이벨 극장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연을 하는데 그때 치유 침묵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청중에게 긴장을 풀고 정신활동을 멈추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의식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건강, 평화, 기쁨, 부유함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적인 마음에 채워넣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주입되면 치유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동적 작용입니다. 저는 잠재의식의 작용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나는 두통이 없다라고 계속 다짐하듯 말하는데도 왜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모순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진짜라고 믿고 느끼며 그것을 인정해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실현될 가능성을 정신적으로 인정하면 잠재의식이 협력합니다. 잠재의식에 그 생각을 각인시키려면 잠재의식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통이 없다고 잠재의식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평온한 마음으로 두통이 사라지고 있다 라고 선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하면서 잠재의식이라는 지혜롭고 깊은 자아에 본인의 생각을 더욱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고 그날 이후 남자를 번번이 괴롭혔던 편두통이 수십 년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아침이면 편두통으로 고생할 것이라는 지레 짐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그의 잠재의식에 자기 암시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이면 잠재의식은 그가 두통을 겪도록 강요했습니다. 잠재의식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야. 주인이 두통을 기다려. 그는 이 부정적인 암시를 앞에서 언급한 역암시로 제거했습니다.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 당신의 몸은 의식과 잠재의식,
또는 중추신경계인 수의신경계와 불수의신경계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유기체를 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체계는 따로따로 또는 동시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몸 안에서 두 체계를 연결합니다. 미주신경은 12쌍의 뇌신경 중 10번째에 해당되는 뇌신경으로 심장, 폐, 부신, 소화관 등의 무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세포와 눈과 귀, 심장, 간, 방광 등 신체 여러 기관의 구조를 연구하면 그것들은 함께 기능하는 정보군을 포함한 세포 집단으로 구성되고 의식의 제한에 따라 연역적 방식으로 명령받고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목적은 마음의 작용에 관한 미스터리를 없애고 그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표면으로 떠오르고 치유자가 암시하는 정확한 패턴에 따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운동 기능이 미주신경을 거쳐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 구조는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해 전달하는 청사진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때로 잠재의식은 주관적인 마음 또는 불수의적 마음이라 불립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주인입니다. 건강이 당신의 것임을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조화가 당신 것입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치유 능력의 매체가 되어 영리해지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자신감 결여와 과도한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확신에 이를 때까지는 잠재의식에 암시를 준 다음에는 긴장을 푸십시오. 손을 떼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대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집주인이 보일러를 고치는 비용으로 $200를 요구하는 수리공에게 항의했습니다. 수리공은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볼트값은 5센트이지만 어디가 고장나는지 알아내는데 $199 95센트가 듭니다. 잠재의식은 이 숙련공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문제를 알아내는 것은 물론 몸의 어느 기관이든 치료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잠재의식이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세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문제가 건강이든 재정이든 취업이든 잘 해결된 상황만을 느끼십시오. 심각한 병에서 회복된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모든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척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래가 아닌 완료된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느껴야 합니다. 불을 끌어들이는 법. 부는 마음의 상태다. 부유함은 의식 상태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나 부를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밀려나가는 조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 작동 방식을 아는 사람은 경제공황이나 주식택 폭락, 통화 가치 하락, 통화 팽창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호막을 들이우는 존재로부터 언제나 공급받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신성한 존재와 의식적으로 교감할 때 당신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지속적인 공급과 불을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당신은 유일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1. 마음의 움직임을 잠잠히 가라앉히십시오. 2. 긴장을 풀고 놓아버리십시오. 3. 주의를 고정하십시오. 4. 조용하고 나른한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5. 모든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고요하고 편안하며 수동적인 상태에서 단순한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주제 예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부는 어디서 오는가?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이제 당신은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기초 위에 섰습니다. 부가 마음의 상태라는 인식은 더 이상 지성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다음 문장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루에 서너 번 4, 5분씩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반복해서 읊조리십시오.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더욱 좋습니다. 돈이 내 삶에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을 반복하면 부의 개념이 마음속 깊이 전달되고 부에 대한 의식이 자랄 것입니다. 나태하고 기계적인 반복으로는 부에 대한 의식을 정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확언하는 말을 진실이라 여기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자아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성공한다 라고 확언한다고 해서 바로 잠재의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를 가진 잠재의식이 지배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풍족해 라고 말해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결핍의 감정이 더 크고 내면으로는 아니야, 너는 풍족하지 않아, 너는 파산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 뭔가 부족하다는 감정이 지배적이어서 그와 반대되는 말을 확언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결핍의 분위기만 불러오게 됩니다. 초심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의하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감정, 확신, 의식적으로 진실이라 인정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이 협력할 수 있게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번영한다. 날마다 부와 지혜가 자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재정적으로도 나아질 것이다. 등과 같은 말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여유로워질 거야 라는 말에는 당신도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신발 한 켤레만 팔았다고 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날마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매일 통장이 부유해진다. 나는 날마다 나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언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타당하게 받아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부의 생각을 새기는 법. 영적으로 성숙한 학생은 조용히 마음을 담아 나는 번영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의식적으로 말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 부, 성공 이 세 가지 추상적인 개념을 묵상하다 놀라운 결실을 거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얻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면도할 때 거울 앞에서 잠깐이라도 건강, 부, 성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원하는 것을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면 마음이 잘 받아들이고 순수히 따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시간을 초월해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들과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투자했던 돈을 잃을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물 역시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실제로도 빈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궁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부유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하는 말 중에 잘못된 생각은 깨끗이 도려내고 그 자리에 올바른 생각으로 채워넣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몇 달 동안이나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성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나는 그들이 겉으로는 나는 성공했고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성공한다고 지칠 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실은 성공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의식적으로 거부당했고 말로만 하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암시는 구체적이면서 정신적 충돌이나 논쟁이 없을 때 능히 성공합니다. 앞에 언급한 사람은 스스로 결핍을 암시했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로 확신하고 믿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배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수용합니다. 아래 문장은 자주 말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진술을 특히 잠자기 전에 자주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관심을 두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다. 이 말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 잠재의식에 어떤 충돌이나 논쟁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 기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깨달으면 당신의 삶은 더욱 나아집니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느낌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은 의식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의식하면 건강해지고 부를 의식하면 부를 갖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이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 같고 감정 역시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친구에게 말하면 그 친구는 당신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를 댈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신이 친구의 체면성 주문을 허용하면 그 친구는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나쁜 생각을 서서히 주입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유일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생각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둠과 무지를 거부하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힘, 그리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퀸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암시는 사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정하게 돈을 벌었어. 그는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재정적 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보다 출세했거나 이미 다른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붕괴하고 친구들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신이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그들이 가진 부를 비난하는 행동은 당신이 바라는 부와 성공을 달아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저 친구가 부자가 된 게 분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성공과 번영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축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또 풍요가 그를 통해 표출되는 일을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일을 축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배가하고 비난하는 것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게 사는 이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에 관한 나쁜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런 사람은 마음의 법칙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마음의 법칙이 그 사람을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장애물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하면 이제 당신은 정신적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부라는 단어를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진심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자장가처럼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부라는 단어와 함께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당신은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력과 잠재의식의 조화. 한 지에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하고 느끼는 그대로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잠언 23장 7절.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이자 화학자인 파라켈수스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믿는 대상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치유 원리와 치유 과정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정말 성공의 원천일까? 우리는 결말을 상상하는 능력을 통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나 갈망,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마음속으로 그것이 성취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십시오. 갈망이 실현된 상황을 계속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상이 이미 실제한다고 상상하고 그 상상을 충실하게 계속한다면 언젠가 그것이 구체화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새긴 것을 당신 안에 있는 건축의 대가가 눈에 보이는 스크린에 투영할 것입니다. 상상력은 모든 생각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나 질병, 결핍 또는 어떤 종류의 한계든 무언가에 갇혀 있더라도 상상력이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를 상상할 수 있으며 당신을 구속하는 것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상이 어둠 속에서 잉태의 단계를 거쳐 표출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건축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를 마음속으로 건설하고 멋진 건물과 수영장, 수족관, 공원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어진 그 어떤 건물보다 훨씬 아름다운 궁전을 마음속으로 지을 수 있고 건설 계획을 내놓기 전에 완공된 건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상상력 안에 있습니다. 상상력은 당신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 3단계. 많은 사람이 잠재의식을 은행에 비유합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이라는 은행에 계속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조화, 믿음, 호의의 씨앗을 저장하세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불어나 번영과 행운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의 문제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여움과 응어리, 비판, 붕괴로 반응한다면 그것들을 마음속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과 믿음이나 자신감이 필요할 때 당신의 은행에서 필요한 자질들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저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쁨과 사랑, 평화, 좋은 기분을 저축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좋은 것에 몰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잠재의식의 은행이 복리를 불려주고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확장할 것입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즉시 그 일을 건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진실하고 바르며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상황에 대해 틀린 개념이나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외부 상황이나 환경이 당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지배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음을 따라하십시오. 1. 마음과 몸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푸십시오. 몸이 당신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몸에는 의지도 계획도 자체적인 지성도 없습니다. 감정의 디스크에 당신의 신념과 인상이 기록됩니다. 2. 주의를 한 곳에 고정하십시오. 문제의 해답에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문제가 풀리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완벽한 해답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기쁠지를 생각하십시오. 만일 정신이 이리저리 방황하면 천천히 되돌아오게 하십시오. 3. 나른하고 졸린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해답은 이제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잠재의식이 해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부터는 해답에 대한 분위기나 느낌 안에서 사십시오. 완벽한 해답을 가진 것처럼 느끼십시오. 이러한 기분을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으로 즐기십시오. 그런 채로 잠이 드십시오. 예상보다 빨리 잠이 들겠지만 당신은 해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조셉 머피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믿음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모습으로 나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